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수학 강사 강영찬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일주일 만입니다. 이번 주에도 좀 여러분들한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려고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요새 제 캐스트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게 시기가 시기인지라 좀 너무 심각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그렇게 심각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저랑 이제 친한 친구들이 만약에 그 영상을 뭐 볼 일도 없겠지만 본다면은 너 왜 이렇게 심각하냐 이렇게 좀 말할 정도로 심각했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요 좀 그러지 않고 편하게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 그러니까 이번 주의 주제는 뭐냐? 제가 요새 나름 펜질을 하는 어떤 이제 대상이 한 명 있습니다. 뭐 저뿐만이 아니라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펜질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혹시 코르티스 아세요? 제가 이제 현장에서도 이거 막 설명하는데 생각보다 모르는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이게 대체 어떻게 이제 세상을 흘러가고 있는 걸까?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이 어떤 거에 관심을 갖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매칭이 좀 잘 안 되긴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뭐 인기가 아주 많은 건 사실이니까 코르티스로 배우는 수학 100점의 길. 이렇게 여러분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먼저 설명을 좀 드려야겠죠, 여러분들. 이제 첫 번째, 코르티스가 난 누군지 모른다. 그다음 두 번째, 코르티스 친구들이 이제 아이돌 친구들이거든요. 그럼 난 아이돌한테 관심 없다. 이럴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대학에 가서 여러분들이 뭘 하고 싶어 합니까? 뭐 첫 번째로 자유를 즐기고 막 놀고 싶어 하죠. 그다음에 여러분들 하고 싶은 것들 막 다 하고 싶어 하는데 뭐 이제 그 중에 여러분들 이 대학 생활의 나름 꽃이라고 부르는 것 중에 하나가 뭐죠? 축제에서 이렇게 막 노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올해 여러분들 그 대학 축제의 가장 큰 스타 중에 한 명이었고 아마 내년에 훨씬 더 큰 스타가 될 테니까 난 관심 없어 하던 친구들도 나는 그러면 뭐 축제 같은 데 안 갈 거야 이런 게 아닌 이상 뭐 이번 기회에 한번 공부라고 말하면 좀 그렇지만 공부를 해두면은 나쁘지 않지 않을까. 그다음에 이렇게 같이 즐기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만 제가 미리 말하자면 제가 막 요거 이제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친한 조교 친구랑 저한테 이제 수업도 들은 친구거든요. 막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 보니까 갑자기 걔가 저한테 그랬어요. 선생님 대체 저걸 왜 다 아냐고. 그래서 그것도 잠깐 제가 변명 아닌 변명을 해보자면은 제가 원래 이제 음악 들으면서 일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혹시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 이제 뭐 탑100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이제 나오는 음악들을 보면은 두 가지로 갈립니다. 뭐 오늘은 그냥 이런저런 얘기를 하기로 했으니까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아무거나 할게요. 뭐 싫으면은 그냥 심각한 상태의 제 얘기만 들으면 됩니다. 뭐 그건 다음 캐스트라거나 아니면 이따 이제 좀 뒤에 얘기거나. 근데 뭐 오늘은 그런 거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음악을 보시면 여러분들 이제 이렇습니다. 조용한 음악과 안 조용한 음악이 있어요. 시끄럽다고 하면 좀 그러니까. 그렇죠? 저는 참고로 조용한 음악을 거의 안 듣습니다. 뭐 사실 제가 이제 막 20살 한 후반때쯤에 갑자기 어떤 바람이 들었는지 한때 이제 재즈에 꽂혔던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재즈를 한참 엄청 많이 듣긴 했는데 그때 이후로는 별로 듣지 않는다. 사실 우리나라는 조용한 음악이 되게 인기 많은 것들이 많죠. 뭐 이제 최근에 인기 많았던 뭐 데이식스, 뭐 이제 우주, 뭐 이런 분들도 있고, 뭐 아니면은 우리 보통 이제 인디라고 부르는 이제 인디, 요새 뭐 한로로 씨 뭐 이런 사람들이 있고, 뭐 아니면은 OST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런 노래 다 이제 간혹 듣지만 잘 안 듣는다. 들으면은 졸립기 때문에 저는 못 듣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선택지가 안 조용한 음악밖에 없는데 여러분들 솔직히 요새 우리나라 나오는 음악들 안 조용한 음악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뭐 우리나라 그냥 락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이제 안 나오고 이제 뭐 다른 거 많습니다. 다른 팬들은 뭐 미안합니다만은 보통 이제 저의 요 스코프 내에서는 뭐 힙합이냐 아니면은 케이팝이냐 정도밖에 없는데 다른 것도 많은 거 나도 알아요. 없는데 힙합은 좀 요새 좀 분위기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땐 되게 많이 듣긴 했습니다만은 최근에는 좀 이제 별로 듣지를 않고 음악도 사실 별로 나오질 않고 또 이제 힙합을 하는 그 주요 플레이어들의 나이가 어려짐에 따라서 뭔가 저와에게 뭔가 쉽지 않다. 그래서 남은 게 이제 결국 케이팝밖에 없어. 이제 어느 순간부터 케이팝을 되게 많이 듣기 시작을 했고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어떤 그냥 컨텐츠를 소비할 때 저의 뭐랄까 성향이라든가 성격이 그렇더라고요. 그 컨텐츠에 대해서 뭐 저도 모르게 되게 열심히 뭔가 공부는 아니고 그냥 막 이제 이것저것 찾아보고 알아보는 게 일종의 취미입니다. 그래서 뭐 저 아저씨는 대체 왜 코르티스에 대해서 저렇게 막 이제 알까라고 한다면 그냥 취미 생활의 연장선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거 말고, 이제 이거 말고도 다른 취미들도 많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제 뭐 제가 막 그렇게 고상한 취향이 아니에요. 무슨 막 와인을 이렇게 먹는다거나, 물론 와인 한때 좋아한 적이 있지만, 뭐 클래식을 듣는다거나, 뭐 이런 타입은 아니기 때문에 전 대중문화를 사랑합니다. 어쨌든 그렇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일종의 이제 변명이라고 말하면 좀 웃기고, 그렇지만 변명 아닌 변명이다라는 거는 말씀을 드리고요. 약간 이제 뭐랄까, 어떤 의미에서는 주책 같잖아요. 그런 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첫 번째, 그럼 대체 코르티스가 누구냐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최근에 이제 우리
하이브, 정확히 말하면 빅히트 뮤직일 텐데 거기 이제 산하에서 나온 이제 5인조 이제 보이 그룹, 이제 K-팝 그룹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 사실은 제가 이제 사진을 띄고 싶었는데 또 우리 회사 그놈의 저작권 정책이 너무 강력하여서 찍고 났더니 갑자기 선생님 저 얼굴 쓰시면 안 돼요. 이럴 가능성이 너무 높아 보여가지고 제가 일부러 그건 쓰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혹시 그거 아세요? 나중에 여러분 이거 지금 이 얘기만 듣고 나면은 나중에 축제 갔을 때 쟤 누구다 라고 무조건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구분시켜 드릴 수도 있어요. 되게 간단해요. 다른 그룹들 중에서는 이렇게 말로 설명이 어려운 경우들이 많은데 얘는 되게 간단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 딱 이제 영상을 봐요. 나중에 뭐 유튜브라든가 이제 찾아보면 되는데 거기서 키가 제일 큰 친구가 있어요. 누가 봐도 제일 커. 걔를 여러분들이 이제 마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엄청 간단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딱 봐도 외국인이 한 명 있습니다. 외국인 친구가 제임스 있고요. 이미 여러분들 속어법으로 2명이나 없애버렸죠? 그 다음에 이제 남은 3명이 조금 더 복잡할 수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뭐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그 중에서 딱 봐도 제일 잘생겼어. 그러니까 이거는 뭐 호불호라는 게 있고 막 취향이라는 게 있지만 그걸 이제 뛰어넘어서 그냥 제일 잘생긴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친구가 있는데 걔가 이제 건호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 다음 이제 뭐죠? 그 다음 이제 약간 이 안 좋은 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날티나게 생긴 친구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날티난다는 거는 아이돌에게는 여러분들 축복받은 겁니다. 재능 같은 거예요. 사실 이 아이돌 계보에서 그 날티의 계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너무 옛날 친구들까지는 모르니까 그쵸. 뭐 NCT라고 치면은 마크가 뭐 이제 단정해 보이지만 날티 있는 뭐 이런 느낌도 있고요. 뭐 아니면 세븐틴이라고 치면은 뭐 제 기준에서는 뭐 정한 씨나 아니면 뭐 조슈아 뭐 이런 친구들 아니면 뭐 스트레이키즈 같은 경우에 뭐 이제 현진이나 또 누구죠? 우리 필릭스 뭐 이런 친구들은 다 날티의 상징 같은 친구들이죠. 어쨌든 마찬가지로 여기 날티의 상징 성현이라는 친구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약간 강아지상 귀엽다고 해야 되나요? 뭐 다 제 아들뻘은 아니지만 뭐 조카 같은 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아지 같은 느낌인 이제 주은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참고로 여러분들 뭐 오늘은 또 이제 제 마음대로 하는 말이니까 제 가장 최애 친구는 키 제일 큰 마틴과 그 다음에 약간 귀여운 느낌의 주은이라는 두 친구를 제일 좋아합니다. 그리고 뭐 또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는 뭐 스펠링이 아사히가 씨가 맞겠죠? 이제 아사히라는 노래랑 이제 패션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뭐 어차피 팬들도 있으니까 저 사람은 저런 노래 좋아하는구나. 이 기회에 이렇게 이제 우리 같이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런 아이돌들을 이제 오래 봐가지고 저도 이제 취향이라든가 이런 게 있죠. 근데 딱 봤을 때 되게 이 친구 2명이 제 스타일로 잘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되게 신기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냐면은 요 위에 이제 4명 친구들은요. 그 아이돌은요, 여러분 되려면 연습생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 연습생 기간이 엄청 깁니다. 막 보통 4년, 5년 이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이제 평균적인 겁니다, 여러분들. 이상한 게 아니라 원래 그 정도 해요, 여러분들. 너희들이 꼭 고등학교, 중학교 이제 하고 대학교 가는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저 친구들은 그런 생활을 합니다. 반면 제가 이제 최애 중에 한 명이라고 했던 5명 중에 2명인데 최애라고 하면 좀 웃기긴 한데 어쨌든 그 친구는요. 제가 알기로는 연습생 기간이 기껏해야 이제 1.5년 정도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최소한 무대 위에서 보면은 그게 잘 티가 나지는 않습니다. 뭐 물론 더 전문가가 보면은 티가 좀 난다 이럴 수도 있겠죠, 당연히. 근데 그래도 꽤 오래 봐온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정말 훌륭하게 잘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1번 교훈은 뭐냐? 코르티스로 배우는 수학 100점의 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훈이 여러분들 바로 무엇이냐면은 늦은 것은 절대 없다 라는 거예요. 봐봐 여러분들, 아니 이 친구가 이때 들었을 때 한번 여러분들 입장에 생각을 해보세요. 나머지 친구들은 막 이제 3, 4년 동안 연습을 했어. 막 더군다나 이런 친구들은 막 어렸을 때부터 음악 만들고 막 했고, 이 친구는 막 어렸을 때부터 막 춤 만들고 막 이랬고요. 나머지 친구들 다 이제 어렸을 때부터 막 그런 거 하는 친구만. 근데 나는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이 친구도 뭐 취미로는 했겠지만 그 취미랑 연습생 생활은 다른 거죠, 여러분들. 약간 이제 프로를 준비하냐, 아마추어냐는 이만큼 차이 납니다. 어쨌든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된 거지? 나 어떻게 뽑히긴 했는데 할 수 있을까? 그치만 뭐냐, 여러분들? 당연히 늦은 것은 절대 없다. 포기하지 않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최소한 뭐냐면 여러분들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6평 끝나고 이런 너무 늦은 거 아닐까? 아니죠, 여러분들. 한 3, 4년도 따라잡습니다. 전혀 문제없다. 요만큼의 차이를 극복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데, 여러분들. 아니 지금 6평이면 기껏해야 1, 2, 3, 4, 5개월밖에 안 지났잖아요, 여러분들. 남은 기간이 더 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6평 끝났다고 어떻게 하지? 나 이거 망한 거 아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늦은 것은 절대 없다. 그리고 최소한 여러분들
아까도 말했지만 이 친구가 뭐 이제 더 막 깊이 들어가면은 조금 더 부족할지도 모르죠. 근데 최소한 무대에서만큼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막 나의 무슨 막 진짜 근본적인 수학 실력 이런 것까지는 우리가 완전히 바꾸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서도 우리는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는 것보다 수능 수학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최소한 수능 수학이라는 무대에서만큼은 내가 100%로 충분히 잘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좀 마음을 먹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 첫 번째 교훈이고 여러분들. 그다음 두 번째 이제 조금 더 제가 이야기를 해보자면요. 코르티스 친구들이 왜 인기가 있냐 하자면은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기 이유 분석.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뭐 당연히 기본적인 것들 이런 게 있죠. 잘생겼고요, 친구들. 그다음에 이제 다 이렇게 끼가 넘칩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다른 아이돌 친구들 중에도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물론 이제 그렇고 나서도 좀 더 그런 게 있지만 어쨌든 간 그거 말고 좀 다른 이유들을 집어보자면은 크게 두 가지가 있기는 해요. 첫 번째, 뭐 이거는 타 아이돌 팬들은 무척 이게 싫어하거나 아닌데요 라고 할 수도 있지만서도 약간 제3자 누구의 팬도 아니고 모두의 팬인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른 이제 친구들보다 조금 더 자연스럽고 좀 더 자유롭고 좀 더 이제 잘해요. 근데 그 잘한다는 거의 포인트가 아무래도 이 자연스럽고 자유롭다는 그 부분이 아마도 제일 크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뭐가 있냐면은 이 친구들이 이제 가장 내세우는 것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이제 본인들이 직접 모든 것에 창작에 참여한다. 그래서 이제 창작자의 이제 그런 이제 포지션을 갖고 있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사실 이제 막 이전 아이돌 중에서도 막 창작자의 이걸 하는 친구들도 많았는데 뭐 이 친구들은 거기서 이제 한 발 더 이제 나아가는 부분들이 조금 있기는 한 게 막 예를 들어서 얘네 옷 되게 특이하게 입거든요. 혹시 아세요, 여러분들? 그 옷 관심 있는 친구들 알 텐데 이 친구들 요새 입고 다니는 게 그 유행하는 게 있습니다. 쟤네들 이제 영크크 패션이라고. 딱 봐도 그러니까 어려워요. 참고로 여러분들 혹시 나중에 대학교 가가지고 여전히 이 친구들이 그때까지도 인기가 있을 테니까 갑자기 막 6개월 만에 인기가 없어질 일 없거든요. 나중에 따라하지 마시고요. 그거는 뭐 당연히 취향이긴 한데 쉽지 않습니다. 저는 반대세. 어쨌든 패션이 있는데 그게 이제 막 보통 우리나라에서 누가 입고 다니거나 하지를 잘 안 했던 패션이죠. 조금 더 이제 정식 용어로 표현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빈티지 믹스 앤 매치를 하는 그런 느낌인데 믹스하는 그런 느낌인데 하여튼 상당히 난감합니다. 난감하다는 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안 이쁘다는 게 아니라 엄청 이쁜데 엄청 어려워요. 근데 이제 막 이야기를 찾아보니까 대부분 본인들의 사복인 경우들이 많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 막 노래 가사 보면 나오는데 동료를 옛날부터 돌아다니면서 막 5,000원 주고 옷 사고 막 이런 것들이 막 이제 모여가지고 그다음에 막 아카이브라고 하거든요. 어쨌든 본인들만의 막 그런 것도 있고 막 이제 음악도 마찬가지고 그다음 뭐죠? 춤도 마찬가지고요. 본인들이 이제 제작에 참여하는 비율, 뭐 그다음에 이제 뮤직비디오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그렇다더라고요. 그것들에 이제 참여하는 비율들이 꽤나 높습니다. 이제 본인들이 참여를 한다. 여기서도 여러분들 제가 이제 해주고 싶은 말이 두 가지가 있네요. 항상 강사들의 병 같은 건데요. 모든 나의 경험 속에서 교훈을 찾으려고 한다.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여러분들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생긴 버릇이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그럼 1번 여러분들 교훈이 뭐냐? 교훈이. 근데 제가 여러분 저 앞에서 좀 앞으로 좀 갈게요. 저쪽으로 가면서 이제 나오는 화면이 되게 싫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울래. 다시 앞으로 돌아와가지고 보겠습니다. 교훈이 바로 무엇이냐? 그런 자연스러움, 그다음 뭐죠? 자유로움의 비밀이 무엇일까? 이건 여러분들 사실 우리 이제 수학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수능 수학 문제를 잘 풀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떤 문제를 봤을 때 되게 자연스럽게 그것들을 해석하고 쭉 나가야 됩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거죠. 이런 걸 봤을 때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체화를 해가지고 되게 편하게 풀어내자라는 이야기를 늘 합니다. 이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이제 뭐 우리가 딱 보면은 느껴지는 게 춤이기 때문에 춤이라고 볼게요, 여러분들. 춤을 보면은 엄청 자연스러워요. 진짜로 생각보다 엄청 자연스럽고 다른 아이돌 친구도 잘하지만 그 중에서도 조금 더 자연스러운 편입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저 친구들은 그냥 이제 타고난 게 아닐까? 원래부터 그냥 춤을 너무 잘 추고 어렸을 때 췄으니까 잘하는 게 아닐까?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그것도 맞기는 하죠. 그런데 되게 웃긴 건 뭔지 아세요? 되게 신기하게도 이 친구들한테도 아주 열심히 가르쳐 주시고 계속 이제 훈련을 해오는 선생님이 늘 있습니다. 저도 이거는 막 우연히 막 이것저것 유튜브라는 게 항상 영상을 추천해 주잖아요. 내가 안 눌러도 그냥 말아서 알고리즘이 막 그냥 보여줘. 그래서 나도 그냥 이렇게 막 그렇구나 해서 알게 되는 건데 선생님이 있으셔요.
근데 그 선생님이 이제 1번 알고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엄청 유명한 프리스타일이라고 이제 하는 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이제 리듬에 맞춰서 본인들이 자유롭게 추는 거죠. 프리스타일 거의 뭐 1인자급에 가까운 분이 애초에 선생님이시랍니다. 이쯤에서 하나 느껴지죠? 아, 역시 자본의 힘은 대단하구나.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게 쉽지 않은데 역시 하이브는 대단하다라는 걸 1번 느끼고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보니까 이들도 와 이제 무대를 할 때 다 그런 게 딱딱딱 자유로워 보이지만 정해져 있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이제 막 영상 보다가 우리 친구들이 어느 대학교인지 까먹었다. 어느 대학교 가서 그 이제 축제 무대를 하는 영상을 봤는데 거기 막 그런 대사가 있더라고요. 그냥 영상 틀어놓고 이제 공부하니까 저는 이제 음악 들으면서 막 자기 마음대로 춤을 춘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한 명이 저희 이제 안무 선생님한테 오늘 이제 가서 혼나게 생겼네요. 이렇게 하면 혼나는데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이런 자연스러움과 자유로운 그런 모습, 그렇게 보이는 것조차도 사실은 뭐죠? 극도의 훈련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는 이 프리스타일도 마찬가지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한때 유행했던, 지금도 이제 또 나오면 유행하겠지만 우리 그 막 댄스 서바이벌 프로들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댄서분들 나와서 막 하시는 거 보면은 결국엔 그분들이 하는 것도 다 완전 그냥 새롭게 계속 창작하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그렇진 않습니다. 새롭게 창작한 거를 수없이 연습한 거를 본인의 방식으로 만들어둔 거를 하시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춤이랑 마찬가지로 춤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겠지만 마찬가지로 수학이라는 걸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이제 되게 수학 문제를 푼다라는 과정이 그 과정 자체가 되게 이제 뭐랄까 자유롭게 그리고 창의적으로 흘러간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뭐 잘못하고 그런 건 아니고 뭐 어렸을 때부터 항상 이제 막 수학은 되게 창의적이고 막 이렇게 이제 막 자유로운 과목이야 라는 말을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사실은 수학 연구를 하는 게 아니죠. 수학 연구는 그런 게 어느 정도 맞습니다만 우리가 하는 건 수능 수학이라는 말이죠. 그럼 내가 어떻게 수능 수학을 잘할 수 있냐?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자연스럽고 자유로워 보이는 춤조차도 여러분들 사실 알고 보면은 극도의 반복적인 훈련과 수없는 체화의 과정을 통해서 그게 내 몸에 너무 잘 붙어가지고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더 잘해서 이 친구들도 잘하는 겁니다. 뭐 다른 친구도 연습을 안 했다 이런 건 아니지만 더 좋은 선생님과 더 약간의 더 좋은 재능과 더 어떤 극도의 훈련으로 나왔다라는 거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그거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재능 이런 거 아니에요. 이 두 가지가 결합됐을 때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그럼 수학 어떻게 잘하는 거냐? 물론 여러분들 똑같아요. 그냥 너희가 그렇게 자유롭게 그 다음에 창의적으로 풀던 그 다음에 이제 뭐랄까 이렇게 말하면 좀 오해할 수 있으니까 원래 너희가 풀던 너희만의 방식을 당연히 갖고는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없애라는 게 아니에요. 이 친구들 다 마찬가지죠. 본인들만의 전문 용어로 까라라고 하는데 본인들만의 그 방향이라든가 본인들만의 그 색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그것만으로는 내가 수능 수학을 그렇게 잘할 수 있냐 뭐 이렇게 춤 딱 봤을 때 정말 멋져 보인다 이럴 수 있냐 그러기 쉽지 않죠, 여러분들. 뭐 우리가 저기 막 미국 그 막 할렘 뭐 이런 데서 나온 그 0살 때부터 저기 막 동문에서 같이 춤추던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럼 뭐냐? 두 번째.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너희만의 방식을 버리라는 건 아니고요. 극도의 뭐죠? 반복적이고 그리고 어떻게 된다? 구조적이고 그리고 어떤 핵심적인 부분들에 대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게 제가 늘 강조하는 것들이고요. 제가 늘 여러분들 강의에서도 말해주는 거 아니에요? 어떤 거를 봤을 때 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진행돼야 되는지 이야기를 항상 해주고 그것들을 반복적으로 그대로 적용해 나가면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것과 너희만의 방식들을 결합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막 어려운 이제 상황이 닥친다거나 아니면 막 이제 컨디션이 안 좋아. 막 이제 수능을 보러 갔는데 국어를 보고 막 이렇게 했는데 막 기분이 너무 안 좋고 막 짜증나고 막 힘들어. 이런 상황 속에서도 뭐냐? 우리는 일종의 루틴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저 아이돌 친구들 마찬가지거든요. 쟤네도 하다 보면은 되게 체력적으로 힘듭니다. 근데 막 그런 짤들도 많거든요. 쟤네 막 아무리 힘들고 되게 슬픈 얘기지만 쓰러지려고 하는 순간에도 몸이 막 움직여요. 왜? 극도로 훈련을 해서. 사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까지 쓰러지라는 건 아닌데 그렇진 않은데 어쨌든 똑같아요. 여러분들은 그런 식의 루틴을 만드는 과정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수능 수학 입장에서는요. 그런 루틴만으로 최소 96점 정도까지는 가능하다라는 게 제가 늘 이제 여러분들한테 해주는 말이죠. 물론 그걸 이제 반복하고 막 실무도 열심히 하다 보면은 100점까지도 가는 거죠. 그렇지만 어쨌든 간 이것만으로도 96까지는 충분히 뭐하다? 가능하다는 거 여러분들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잖아. 뭐 춤이든 수학이든 둘 다 되게 그냥 자유의 상징 같은 느낌 아니겠습니까? 어떤 의미에서는요. 근데 그 모든 것도 알고 보면은 엄청난 그 베이스에 있는 훈련. 뭐 예를 들어 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뭐 기본, 얘도 마찬가지로 루틴이라고 그러거든요. 기본 루틴이 있어요. 어떤 이제 뭐 리듬에는 어떤 것들을 주로 막 한다라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고 거기에 내가 나만의 취향을 이제 덮어가지고 새로운 걸 창조하는 거거든요. 이 친구들도 마찬가지고요. 수학도 마찬가지라고요. 여러분들의 그런 방식을 버리라는 게 아니고 거기에 이런 훈련을 통해서 어떤 루틴을 만들어서 해나가는 과정이 여러분들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은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그때 제가 지난 시간에 말한 건가요? 말했던 결국 뭐가 필요하다? 그것들을 내가 반복을 통해서 춤을 몸이 기억하듯이 그건 이제 여러분들 머슬 메모리로 하잖아요. 머슬 메모리. 그냥 몸이 저절로 기억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수학, 그러니까 머리로 하는 거는요. 머슬 메모리처럼 내가 여러분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게 뭘까요? 춤은 아니고요. 어쨌든 그런 건데 이제 기억이 날까요? 안 나요, 여러분들. 그게 되게 어떻게 보면 차이점 중에 하나입니다. 수학은 내가 의식적으로 기억해야 돼요. 하다 보니까 된다 이런 거 없다고요. 그건 이제 머슬 메모리와 그냥 우리 머릿속 뇌 메모리의 차이잖아요. 원래부터. 그러니까 의식적 기억을 여러분들이 꼭 해주셔야 된다는 거를 꼭 강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 먼저 이제 수학에 대한 조언이고, 그다음에 이제 교훈 3. 제가 요새 늘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앞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한 교훈들을 하나씩 주는데 여러분들 아까 기억나세요? 코르티스의 인기 비결 중에 하나가 뭐다? 바로 창작자의 그거다. 참고로 그 영 크크라고 부르는 게 영 크리에이터 크루. 그래서 이제 어린 창작자 크루의 약자입니다. 교훈 3은 뭐냐 여러분들? 너희도 나중에 이제 대학교를 가고 이렇게 앞으로 인생 살잖아요? 그럼 너희도 뭐냐? 스스로 창작자가 돼야 된다. 되어야 함. 이게 여러분들의 인생에 되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뭐 창작자라는 게 막 엄청 거창한 걸 말하는 거는 참고로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 아주 쉽게는 여러분들이 뭐 이제 유튜브를 한다거나 뭐 유튜브를 해서 여러분들 보고 유튜버가 돼서 대박 나라는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냥 나의 인생, 나의 취향, 뭐 나에 대한 것들을 그런 것들을 이제 남겨서 어떤 너만의 뭐 포트폴리오라고 보통 말하죠. 이런 걸 만들라는 의미고요. 뭐 아니면 하다못해 여러분들 뭐 인스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약간 우리나라에서는 마이너한 느낌이지만 스레드를 할 수 있고요. 외국에서랑은 좀 약간 다르게 쓰이지 아니면 뭐 이제 X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약간 좀 그렇게 쓰이긴 하는데 어쨌든 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너만의 무엇인가의 것들을 만들어야 된다. 이게 사실 창작자가 되는 일종의 방향 중에 하나잖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게 아니더라도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쉬운 여러분들이 딱 들었을 때 알만한 것들이고 뭐 그게 아니더라도 내가 어떤 좋아하는 관심이 있는 걸 찾았어요. 관심 분야를 찾았으면은 진짜로 그걸 여러분들이 분야죠. 분야를 찾으시면 여러분들이 그거를 조금 더 깊게 파고들어서 그것들을 내가 뭔가 기록이 남는 것들로 이제 남기고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과 나누고 그렇잖아요. 창작을 했는데 안 나누면은 뭐 알아주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나 혼자 행복하자고 뭐 그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보통 여러분들 그런 건 아니니까 이제 이렇게 우리가 나눠주시면 좋지 않을까 해요. 그게 뭐 음악은 저 친구들이 이제 아이돌이 직업이니까 음악인 거고 여러분들은 사실 그 어떤 거에도 괜찮아요. 뭐 이제 여자친구들이라고 치면은 제가 이제 저 아까 말했던 친하다는 그 우리 조교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엄청 그 화장품에 관심도 많고 막 되게 화장 잘하거든요. 그래서 본인도 맨날 하는 얘기가 저도 그렇게 가끔씩 이렇게 말을 하고 또 이거 유튜브나 인스타를 해봐라 뭐 이렇게 하는데 본인도 생각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기가 잘하는 것들 자기만 이제 자기가 뭔가 남들이 딱 들었을 때 남들이랑 얘기했을 때 나 이거 확실히 좀 잘하는 것 같은데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찾으셔가지고 창작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들은 꼭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어차피 세상은 그냥 뭐 회사 들어가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세상은 아닐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제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합니다만은 뭐 그렇지 않다라는 게 세상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니까 우리도 그것들 대비해야 되고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나 혼자가 뭐가 된다? 흔히 말하는 1인 창작자가 돼야 된다. 근데 그게 이제 너무 막 거창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로 막 거창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거 아니고요. 그냥 나의 이런 것들을 남겨서 그것들을 기록해 두는 것조차도
그거 자체가 이제 하나의 창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그런 것들도 나중에, 지금은 힘들죠, 여러분들. 지금은 당연히 힘들어도 나중에 대학 가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시면은 훨씬 더 여러분들이 예상치 못한 상황에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건 그렇습니다. 뭐 저희 세대에서도 그런 경우들이 많지만 너희 세대에서는 진짜 그런 경우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뭐냐? 저 강희찬이라는 사람은 코르티스의 팬이구나. 저는 정말 별의별 것들을 다 아는구나 싶고요. 근데 그건 제 이제 성향 같은 거예요. 저의 이제 일종의 성향 같은, 그러니까 제 스스로 하는 그런 것들이죠. 저는 저런 거에 이제 관심을 가지면은 되게 이제 별의별 걸 다 찾아보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그냥 다양하게 막 읽습니다. 뭐 그래서 뭐 이거 말고도 다른 이제 제가 좋아하는 것들 있으면 책도 읽고 막 이렇게 다 하는데 그게 뭐 성향인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성향이다 나는. 그다음 두 번째 여러분들의 교훈은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여러분들 뭐였죠? 교훈 1. 늦은 것은 전혀 없다. 저런 식으로 막 늦게 시작했지만 봤을 때 전혀 문제 없이 사실은 정말 잘하는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여러분들도 분명히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들 뭐죠? 수학도 그렇고 춤도 그렇고 다 똑같습니다. 쟤는 왜 그냥 저렇게 문제를 보자마자 풀 수 있지? 그냥 되게 편하게 푼다 라는 그것 어떻게 나왔다고 여러분들? 그거는 단순히 재능이라고 말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 잘하는 친구도 마찬가지인데 그거는 이제 본인의 어떤 방식과 극도의 훈련 그리고 루틴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두 가지를 얼마나 잘 조합해서 나의 시스템, 나의 프레임워크로 만드냐가 여러분들의 수능 점수를 확실하게 결정하고 그 다음 더 뭐죠? 단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 고민 많잖아요. 변동폭이 커요. 라는 친구들의 문제가 뭐죠? 결국에 이 루틴이 없는 거예요. 나만의 방식은 있어. 근데 루틴이 없어가지고 폭이 클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럼 결국에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 거냐? 이걸 더 강력하게 한다고 극복이 될까요?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들. 물론 이제 그걸 막 완전 진짜 뾰족하게 수학의 신이 돼.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럴 거면 이걸 같이 하는 것이 더 빠르다고요. 그리고 모든 수학의 신인 친구들은 당연히 두 개가 같이 돼 있다. 이것만 하는 경우는 없다, 여러분들. 그런 세상은 아니다라는 거. 이 두 가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뭐 수학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여러분 나중에 이제 대학을 가셔가지고 이제 본인이 뭔가 좋아하는 것들 뭐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 것도 찾으시면요. 꼭 그것들을 다양한 방식의 기록으로 남기고 이제 여러분들 그걸 쌓아 나가시면요. 내가 생각하지 못한 순간에 생각보다 엄청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꼭 그런 것들을 진짜로 어떤 것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마이너한 문화에도 상관없고 하여튼 다 상관없어요. 지금 시대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무 상관없다. 이 코르티스도 그렇잖아. 진짜 이 정도로 꽤 엄청 인기 많거든요. 근데 모르는 친구도 엄청 많아. 그러니까 그 취향이라는 게 파편화되어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각자의 그 취향을 또 존중해주고 그것들에 대해서 뭐 요새는 자본주의 시대니까 그거에 돈을 써줄 사람은 세상에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각자의 어떤 그런 취향들을 찾으셔가지고 그것들을 잘 남겨서 훌륭한 1인 창작자가 되면은 여러분들이 뭐 직업과 별개로도 이제 더 돈도 벌고 행복하고 이러지 않을까 해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오늘도 하다 보니까 심각해졌는데 그치만 안 심각해 보이잖아. 이미 제목이 코르티스를 배우는 수학 100점의 길 이렇게 하는 순간 뭐지? 싶을 테니까 저는 그래도 만족하는 편이고요. 다음에는 또 뭐 심각한 얘기를 할지 아닌 얘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우린 또 그러면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